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던 하루였어요. 뭐 좋은 날도 있으면 좋지 못한 날도 있으니까 내일은 오늘의 하락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77%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28%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코스피는 좀 아쉬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보합권 내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많았고 또 삼성전자하고 포스코,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보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도 업종별로 조금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지수에 비해 강한 하락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메타버스하고 게임 종목들 그리고 엔터주까지 오늘도 너무나 좋은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 오늘은 어제하고 달리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그래도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거래대금 자체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1%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서 다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역시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오늘은 기관도 같이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4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만 오랜만에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이 종목도 30만원 후반대에서 지금 기관을 중심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삼성 SDI, 삼성중공업, 네이버,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오랜만에 삼성중공업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게임즈, 현대중공업, 하이브, SK바이오사이언스, LG디스플레이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여기도 조선주가 하나 포함되어 있죠. 자, 어제 미국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면 어제는 미국 3대 주스가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다우지수도 0.04%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나스닥도 거의 보합이죠. 그리고 S&P 500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지금 특히 나스닥을 보시면 장 초반과 달리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강 후약 패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 시점에 0.9% 3022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미국 시장이 종료 시점에 조금 빠졌던 부분 그런 부분이 연장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갭상승으로 출발했어요. 물론 종가도 갭을 메우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갭을 메우는 과정으로서 오늘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 강하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수를 누를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재료, 악재 이런 것들이 10월 초에 비해서는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 당시에 종가가 302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302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왔던 만큼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 갭을 메우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어제 워낙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상승의 절반 정도 지금 되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실선 위에 안착되어 있고, 또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라든지 미국의 디폴트 이슈, 그런 것들을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SK하이닉스가 0.5%, 그리고 보합, 그래도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서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번 달의 흐름을 보더라도 95,000원 저점을 형성하고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7년 만에 키파운드를 되찾는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고,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가 17년 전에 경영난 때문에 매각을 해야 했던 파운드리 업체, 이 키파운드를 다시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시 인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시장에서 제기가 되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조금은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SK하이닉스의 반도체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98%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키파운드를 다시 인수하면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처럼 파운드리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은 아니고 8인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한 파운드리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의 실적적인 기대보다는 메모리 반도체를 치우쳐 있던 사업 범위에서 비메모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1% 가까운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합권 내에서 나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3분기의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반도체가 호황을 보였던 그 당시보다도 약 4천억 정도의 매출이 높아졌었고,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 키파운드리, 8인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한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실적을 보시더라도 크게 훼손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가는 150,000원이었나요? 거기에서 90,000원까지 약 40% 정도 조정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실적적인 측면보다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꺾일 수가 있다,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SK하이닉스 층에서도 무려 11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보여주었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도 흑자로 돌아섰고, 또 메모리 고점론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의견을 보여주었거든요. 내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견조할 것이고 견조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함께 실적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시장의 생각과는 다르거나 조금은 우려에 못 미쳤던 부분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정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조한 실적, 그리고 메모리뿐만 아니라 키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상존하는 만큼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그런 판단들이 시장에 내비쳐진다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그런 생각들로 인해 주가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최우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10만원 초반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조선주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론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조정을 보인 뒤에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시장 규모의 차이도 있고 또 유동성 측면에서도 솔직히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스권 장세 내에서 업종별 순환매를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장주에 장기 투자를 했다면 조금은 예외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으로서 짧게는 몇 주 내지는 조금은 길게 봤을 때는 몇 달까지도 그 안에서 승부를 보고 싶다면 어떤 섹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도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롭게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보시는 조선주.
이 조선주가 정말 오랜만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주가의 방향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5월달과 6월달 이때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조선주의 수주량을 보시면 수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과거 2008년부터 10년간의 자료를 보시면 지금 3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최고치를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약세를 보였고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철광석 가격의 상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의 원재료인 후판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강 업계에서 후판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서 이 조선 3사에게는 원가 부담이 2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준을 많이 따냈지만 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6월달 이후로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철광석 가격을 보세요. 8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조선 3사는 철광석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후판 가격, 과거 이 당시에 설정되었던 고가에서 후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업계가 후판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파르게 올라가는 철광석 가격에 따라서 후판 가격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철광석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판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지금 철광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 조선업계도 후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조선업계에 반영이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렇게 역대급 수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오늘이죠.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눌렸던 주가가 월요일과 수요일 저점을 다지는 기간을 거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많이 실렸죠. 그리고 강한 상승으로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을 다지고 나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이 저점이고 이제부터 추세를 틀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포인트로 보는 것은 조금 전에 박스권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업종별로 자금이 돌고 돈다. 이런 의견을 며칠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선업계를 봤을 때는 충분히 수주도 많이 따내고 있고 거기서 후판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관심에서 멀었던 업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에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고 있고 주가도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는 만큼 한번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한번 체크해보자고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꺾일 수도 있고 또 다시 바로 이렇게 물론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한다 상승하지 못한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점들 그런 관점들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면서 한번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아있잖아요. 남은 이틀 동안은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이번 달 최고가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